오늘 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방송에서 우선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뇌물죄로 피의자로 완전히 이제 됐어요. 검찰 기소, 피의자도 아니지 피고인이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되게 점잖게 이 상황에서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반응을 잘 안 하고 계셨는데 오늘 드디어 선문약고 황당하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거든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위의 월급이 장인어른의 뇌물이 되는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게 저도 오늘 이 방송 직전에 윤건영 의원님 만났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아니 화나는 건 뭐 디폴트고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법률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또 워낙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최인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뭐 그거 참 황당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죠. 배락 기소다, 위법 기소다 이래 하지만 이 계획 기소 그러니까 윤석열을 우리가 기소하고 네. 잡아 넣었는데 풀려났지만 아니 뭐 전직 대통령 또 한 사람 남았으니까 억지라도 계획 기소해서 소위 말해 검찰을 또 뒷받치고 있는 또 일부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하는 뭐 그런 균형 감각, 틀린 균형 감각, 나쁜 균형 감각이 또 발휘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이고 또 뭐 이제 자기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제 확실시 됨에 따라서 아니 뭐 부담스러운 거는 빨리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또 나쁜 생각도 있는지 신기 관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진짜 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4월 18일에 김건희 씨 여사 명품 수수고 의혹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엿새 있다가 바로 문 대통령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진짜 절묘한데 2010년에 MB 정권에서도 4대강 비리 터지고 좌파 연예인 제가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는데 출연료 그리고 강의료 가지고 문제를 같이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추려고 하는 듯한 법기술을 부리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엉뚱한 방향성을 잡고 이쪽 불이 좀 큰 것 같으니까 불길 좀 나눠 피워보자고 하는 어쨌든 늘 해왔던 정치검찰 수법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검사들이 하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은 했고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검사가 정치하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검사들을 건드리니까 우리가 이런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 아닐까요? 전 대표님? 그러니까 끄떡하지 않는다.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개혁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권한 뭐 10분, 100분 활용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주지검장이 누군지 봐야 되겠죠. 박영진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이원석 총장 시절에 있었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사단에서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여전히 윤석열과 일정하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보면 의도를 읽어야 한다. 의도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지. 그 의도가 뭐냐. 한동훈 좀 띄우려고 하나? 문재인 죽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죽이면 지금 민주당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 쪽으로 쏠려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끼워 넣기 해서 자 옹호할 수도 없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은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유무죄 판단 지금 한들 뭐합니까? 무죄 나올 게 저는 확실시 되는데 다만 이들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 건으로 끝나겠느냐. 전용기 의원을 공격할 수도 노영희 변호사를 공격할 수도 어떤 정치인도 다시 공격할 수 있다.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대선 기간에 얼마든지 이들은 나름대로 기획해서 수사하고 뭔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만들어서 보여줄 거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이미 철판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네, 카모마일님이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만 문 대통령 뭐 인연이 제가 좀 어, 깊으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당시 문 변호사와 인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변호사 시절에 뭐 가까운 분들하고 뭐 어쨌든 그 부산에 노래방이 많은데 평생 노래방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뭐 청렴하면 문재인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이를 취업하는 데서 거의 뭐 뇌물적으로 뭘 했다, 개입했다, 보고받았다, 지시했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분이죠. 참 검찰 너무 심하고 네. 정말 이 참 화밖에 안 납니다. 사실 검찰이 기소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리가 보기에 정치적인 기소로 보이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또 이런 짓을 왜 할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 기소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네.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윤석열 파면 때문에 진짜 열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 특히 윤석열의 저 악행 행태에 대해서 진작에 좀 나서서 그렇죠. 비판도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분이 성품이 워낙 온순하고 또 바른 분이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윤석열이 관계없다고 누가 지금 박영진 지검장과 저 기소 내용 전주지검장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라인 김건희 그 배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본인을 대통령 만들었어요? 문재인 차라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제기를 했다면 좀 속이라도 덜 아플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좀 제발 얘기해 주세요. 저 잘못 뽑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괴물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딱 당하고 나서 보니까 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옹호하려고 해도 이게 파장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문을 일으켜서 공부들을 일으켜서 검찰을 공격을 하거나 저 비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끼어 넣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냥 봉변을 주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뭐 아쉬운 게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죠. 나는 그분들은 좀 서운해요. 아니 대통령은 본인이 뭐 잘못이 없으니까 그 점잖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성품을 청와대에서 모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저 평산에 가든지 검찰 앞에 가든지 아니 대통령은 좀 점잖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좀 떠들고 아니 이런 식으로 그 창피 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지속적이고 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대응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환기시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몇몇 의원들 빼고 나면 뭐 평소에 자주 가는지도 모르겠고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저는. 아마 그래도 아마 전 정부 탄압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 게 방금 기자회견을 본 것이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난리 칠 겁니다. 이거 난리 쳐야 되는 사안이에요. 실제로 최인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웃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낙인을 찍는 효과로서 약간의 포토라인을 세우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100% 우사라고 보는 거고 아마 앞으로 더 난리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제가 아까 이름을 이제 그 박영진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들이 공격할 때는 무자비하게 공격하고요. 그리고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 잘못이 있는 것과 이것이 노출되어서 한 개인의 인생을 거의 파탄 수준으로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에어비앤비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공유 뭐 저 숙박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업자 등록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딱 콕 집어가지고 야, 그 사업자 등록 없이 했는데 너 2년 3년 그러면 제주도에 그 조사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에 동해안 바닷가 조사 한번 다 해볼까요? 부산에 에어비앤비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제도화시켜서 세금을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아예 막아서 못하도록 하건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법처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문다에 걸렸으니까 너 주고 봐 이러면서 마치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몰고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느냐라는 걸 보면 전형적으로 검찰이 특정인을 죽일 때 그래서 저는 이름을 외워놓고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거듭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공개해야 된다.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국회에서 지난번 이름하고 얼굴 공개해야 된다니까 난리 났었습니다. 안 된다고. 본인들도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고 얼굴을 달고 본인의 명예를 본인이 지키게끔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검찰하고 사실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숙 여사 타지말 방문도 문제 삼았고 비행기 타고 갈 때 황제 대통령 없이 여사 혼자 갔다고 또 문제 삼았고 그걸로 지금 고소된 국힘 의원들도 있고요. 이제 딸 문다혜 씨 공격했다가 그리고 사위까지 와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을 목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타임테이블 보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우리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와이프, 아들, 딸 이제 조국 대표 감옥을 지금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예. 중요한 거는 2021년에 사위는 무혐의가 났어요.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해당 급여가 통상적인 직원 대구였고 대통령의 영향력과는 무관하다.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니까 무죄였던 게 이제 다시 기소가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슨 빨래질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했던 거를 다시 또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네. 기소하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 뭐 당시 사이 대통령 사이면 취업하면 안 됩니까? 월급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무직으로 계속 있고 굶어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생활비를 뭐 몇 번 대줬다, 뭐 내지는 이제 형편이 어려운 딸에게 뭔가 좀 아버지로서 뭐 좀 보태줬다.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그 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게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게 만들었으니 그거는 네가 뇌물 받은 거 아니야. 이 논리를 너무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어요?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 없지만 국회에 가면은 여야 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국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뭐 판검사쯤 되는 모양이에요.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데 이거 정당이 달라요. 거기 전화해가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개하면요. 제 취재해가지고 한 100개쯤 공개할 수 있어요. 평소에 어디 가서 술 먹고 누가 술 접대했고 보수정당 의원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주모 의원 있지 않습니까? 주모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바닷가.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더니 한번 찾아가지고 정말 탐사보다시 한번 다 해볼까요? 이 사람은 진짜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면서 상대를 죽여서 이익을 보려면 정당한 내용 가지고 관점이 다른데 이것은 충분히 가벌성이 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것을 가져와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멸문지화하듯이 하는 이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네. 그럼 척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 이름 알아야 된다. 어떤 놈이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경찰이든 검찰이든. 두 번째, 그 유사한 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접대 받는 놈이 없었겠어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생활 이만큼 하면 어떤 놈이 어떻게 했고 술을 마실 때 어떤 술버스를 싣고 어떤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셨는지 이런 거 모르겠냐고. 그럼 그거 다 깎아? 진짜 한번 까버릴까? 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생각 안 해보고 상대가 되어 있는 이거를 그렇게 다 하느냐고. 이 검사 다 조사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술버릇이 어떤지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증언 받아가지고 언론에서 공개하는데 자, 이것은 명예훼손 안 걸릴 정도로 취재원이 있고 증언을 녹취를 해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놀았다. 자, 그러면 김땡땡이다. 이름 밝히지 않고 이거 우리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면 견뎌내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정말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상직 전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제 기소됐는데 같은 혐의로 저는 이상직 의원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앞으로 어떤 태도와 진술을 보일지 몰라 개인적으로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다. 왜요? 예?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위험한 게 있어요? 아니 위험한 것보다도 네. 글쎄요. 그 뭐 이거는 뭐 뇌물이 아닌 거는 뻔한 것인데 네.
글쎄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육감으로 예, 이상직 의원이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스탠스를 가질지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왜 취업시켜줬니? 이제 물어봤을 때 또 검찰이 딜하자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또 실제 뭐와 다르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증거나 진술 같은 걸 혹시 확보해놓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사실 걱정도 좀 그러니까 볼수 뭐 있죠. 뭔가 이렇게 저렇게 딜하다 보면 그 뭐 이상직 전 의원이 본인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뭔가 사실이 아닌 위증을 할 수도 뭐 있다. 그런 정도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목도 있을 수 있죠. 이 이상직 전 의원이 그런 의혹입니다.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래서 뭐 다른 사건도 지금 다 재판도 받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하여튼 이 배락 기소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을 우리는 다각도로 점검해봐야 될 때입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기소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래요. 31기고요. 이 사람은 지난해 5월에 전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완석 총장하고 사실은 되게 친해서 이완석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요. 이완석 총장은 한동훈 씨하고 친합니다. 네. 한동훈 전 당대표하고 근데 이완석 총장하고 한동훈 전 당대표는 사실 지금 공통점이 윤석열하고 지금 틀어졌다는 게 사실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지검장이 할까? 원래 이 사람은 친윤 검사로 이름이 이제 날렸었던 이완석 총장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한동훈계로 넘어간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지금 현재 방향을 조금 보면서 한동훈하고 이제 뭔가 이 자리를 같이 하면 결국 이쪽하고 대척점을 가져야 되니까 뭐 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은 분노의 방향과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옮기는 데만 딱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윤 정권을 만드는 데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과연 보호를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화력은 좀 떨어지니 우리에게 분노하는 그 화력을 문재인 대통령 쪽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사 안 했죠. 소환 통보 없었죠. 그쪽 변호인한테 입장도 안 들었죠. 그리고 나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의심해볼 네, 핫듀 유튜브님께서 민주당 흔들기라는 게 너무 뻔한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싸워 사실상 나가야 돼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기소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는 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검사들이 또 자기가 얼마나 또 잘난 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